통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아직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어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사타구니 안쪽이 불편하거나 허리를 펼 때 허리 깊숙한 곳이 묵직한 느낌 드시는 분들, 장요근 스트레칭이 허리 통증에 좋다고 매일 하신다고요? 혹시 그게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장요근은 앉아있을 때나 걷기만 해도 골반 앞쪽, 허벅지, 허리까지 통증을 만드는 골반 깊숙한 근육이에요. 장요근은 허리 통증 3대 근육 중 하나로, 이 근육 하나만 관리 잘 못하면 디스크 협착증 수술까지 가신 분들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장요근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튜브에 떠도는 장요근 관리법은 무조건 이완 혹은 무조건 강화, 둘 중 하나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장요근 상태가 짧아진 건지 약해진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장요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벽에 서서 뒤통수, 등,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 뒤 공간을 확인해 보세요. 주먹까지 들어간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운 거예요. 즉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하고 장요근이 너무 짧아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이완이 필요하고요. 손도 안 들어갈 정도이면은 골반이 뒤로 말린 상태예요. 즉 골반 후방 경사라 하고 장요근의 힘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무조건 유튜브만 따라한다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재활은 길어질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전문가인 일반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장요근의 원리와 이완, 강화, 구분법, 자가 테스트와 운동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2분만 투자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 한 군데만 풀어주고 운동하시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골반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셨어요. 유튜브 채널 장요근 강화운동 따라 하시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대요. 이 검사를 해보니 환자분 장요근은 너무 굳어 있어서 이완이 필요한 상태이셨어요. 이처럼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나온 영상만 따라 하시면 건강해지려다가 몸을 더 망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바로 장요근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 검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무턱대고 병원에서 장요근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장요근을 이완해야 하는지 강화시켜야 되는지는 장요근의 상태 체크를 먼저 하시고 방향성을 결정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럼 장요근의 상태 체크하는 셀프 테스트 문제 나갑니다. 내가 장요근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문제 풀어보세요.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천천히 누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나요? 이럴 땐 장요근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이완시켜야 될까요? 정답은 이완시켜야 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와 캔달에 의하면 반대쪽 다리가 떠오른다는 건 장요근이 짧아져서 다리가 뒤로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장요근을 바로 강화하면 이미 짧아져 있는 근육을 더 수축시켜서 허리뼈, 요추의 압박을 더 해주고 심해지면 허리 디스크까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비유를 하자면 팽팽한 고무줄을 더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거나 더 아프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고무줄을 살살살 풀어주는 것이에요. 즉 장요근을 길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시티드 힙 플렉션 홀드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쪽 무릎을 들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10초 동안 버틸 수 있으시나요? 혹시 다리가 덜덜 떨리거나 금방 내려오시나요? 이럴 땐 장요근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이완시켜야 될까요?
정답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한국운동재활학회지와 뉴만의 키네지올로지에 의하면 장요근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매우 중요한 근육이에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다리가 떨리거나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장요근이 약해져서 다리를 들 힘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장요근을 스트레칭만 한다면 이미 약해진 근육을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허리와 골반을 지탱하는 힘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무너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자주 꺾는 습관 때문에 장요근이 줄처럼 팽팽하게 짧아진 상태예요. 몸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즉 전방경사라고 하고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고 요추 과신전이고요. 다리를 뒤로 뻗으려 하면 허리가 대신 꺾이게 돼요. 그래서 늘어난 엉덩이 근육은 힘을 못 써서 약화되고요. 허리 기립근은 허리와 골반을 붙잡으려 과도하게 긴장되게 됩니다. 결국 허리 기립근은 항상 수축된 상태로 유지하게 돼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앞쪽 고무줄, 장요근이 당기니 텐트가 앞으로 기울고 뒤쪽 줄, 엉덩이 근육과 허리 기립근이 버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장요근이 짧아졌을 때 해야 할 운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관절 앞쪽 근막을 푸는 방법으로 장요근 마사지입니다. 먼저 집에 있는 이 소주병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장요근의 해부학적 위치인 여기 ASIS와 배꼽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3분의 1 지점 쪽이 장요근의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쪽을 소주병으로 눌러주면은 딱 아픈 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세보다 무릎 한쪽을 올렸을 때 더 장요근 깊숙한 데까지 압박이 돼서 더 잘 풀릴 수 있으니까 발을 올려주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 더 깊숙한 장요근까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픈 지점을 찾고 30초 동안 압박해 주시다가 풀어주시면, 주의할 점은 장요근은 내장기랑 겹쳐져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으니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일반인 분들은 마사지로 장요근만 딱 풀기 힘드니까 가볍게 풀어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해주세요. 두 번째, 장요근 스트레칭인 런지 스트레칭.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앞쪽 다리는 90도가 되게끔 한 상태에서 런지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허리를 살짝 펴주세요. 이때 이쪽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시면 장요근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를 과하게 꺾지 말고 허리는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앞으로 쭉 밀어줘야지 장요근이 이완되는 겁니다. 마치 굳은 고무줄을 천천히 펴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세 번째, 골반 중립 훈련, 힙 브릿지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그 다음으로 양쪽 무릎을 세워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허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손으로 느끼면서 골반을 올려주시면 되시고, 올린 상태에서 3초 동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5개씩 2세트에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동작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는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목적으로는 짧아진 장요근 때문에 약화된 엉덩이 근육을 재활성화해주는 목적입니다. 금기증 첫 번째, 고관절 굴곡 강화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레그레이즈와 싯업,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이미 짧아져 있는 장요근을 더 수축시켜서 허리 압박이 더 심해져요. 두 번째, 허리를 과하게 꺾는 스트레칭이에요.
오히려 요추, 허리뼈에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요근이 짧아졌다면 짧아진 근육을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골반 중립 훈련 순서로 풀어주고 엉덩이 근육을 서서히 깨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장요근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이번엔 장요근이 헐렁하고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운동 부족, 출산 후 또는 오래 골반이 말린 자세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며 서 있는 자세예요. 골반이 뒤로 빠지고 허리는 일자가 되고 목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오래 서 있으면은 허리와 엉덩이가 묵직하고 쉽게 아파집니다. 그 결과 허리 기립근이 무너진 골반을 억지로 세우려 과도한 긴장이 되고요. 힘이 없는 엉덩이 근육까지 약화되어 엉덩이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보상작용으로 불필요하게 뻐근해지게 돼요. 장요근 약화됐을 때 해야 할 운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요근 재활성화, 근육 깨우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워줍니다. 한쪽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뜨게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5초에서 10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줍니다. 양쪽 반복해 주십니다. 이때 포인트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골반을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저도 장요근이 약해가지고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장요근을 깨워주는 자극을 주는 목적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속근육을 깨워주는 알람 운동과 같아요. 두 번째, 저강도 장요근 강화 운동입니다. 스파인 마칭이라고도 해요. 먼저 등을 대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허벅지가 가슴에 닿게끔 쭉 최대한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3초 유지 후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 기준으로 2세트에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바닥에 닿아 있도록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셔야 돼요. 허리가 바닥에 뜬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반복 동작 보여드릴게요. 저도 장요근이 좀 약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주고 있고 많이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쭉쭉 올리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장요근을 쓰면서도 허리에 부담 없이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 코어와 골반 안정화 훈련입니다. 힙 브릿지와 마칭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운동했던 힙 브릿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요.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려줍니다. 양쪽 교대로 10회에서 12회 반복해 주십니다. 포인트는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장요근이 약해가지고 조금 흔들리고 힘드네요. 엉덩이 근육과 복근, 장요근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입니다. 금기증으로 첫 번째는 스트레칭으로 장요근을 더 늘려주면 안 돼요. 이미 헐거운 상태라 오히려 중심축이 무너지고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중량 하체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예요. 속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겉근육이 과로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약해진 장요근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근육을 깨워주고 저강도 강화를 통해서 협응 훈련 순서로 단계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요근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제대로 어떤 근육인지 설명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키는 진짜 핵심이에요.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뼈까지 이어지는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긴 고무줄 같은 근육이에요. 근데 겉에서는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도 안 보이다 보니 대부분 존재조차 모르거든요. 근데 이 장요근 하는 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걷고
눕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장력은 덕분이에요. 두 번째, 허리와 골반을 단단히 지지하는 중심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장요근은 몸속 깊은 데에 있는 속근육이라 겉에서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근육이 튼튼해야 허리와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 속근육이 약하거나 불안정해지면 겉근육, 복근, 허벅지 등 근육이 대신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헬스 매니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데드리프트, 스쿼트로 겉근육을 아무리 키워도 장요근 같은 속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부담만 쌓이고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무게도 잘 안 늘어나거든요. 비유를 해보자면 속근육이 약한 건 속이 빈 강정과 같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한 입 깨물면 텅 비어있듯 속근육이 무너지면 겉근육은 중심을 못 잡고 제 역할을 못합니다. 세 번째, 내장기, 특히 대장과의 연관성. 장요근은 허리뼈와 골반 사이 뱃속 깊숙한 곳을 지나가게 돼요. 특히 내장기 기관지인 대장과는 해부학적으로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밥 먹고 나서 소화되게 좀 걸어라 하시잖아요. 걸을 때 장요근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대장도 같이 당겨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순환이 활발해지는 원리예요.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장요근이 짧아지고 긴장하게 되면 대장을 누르듯 압박해서 소화불량, 변비, 심한 경우 생리통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장요근은 단순히 허리 근육 중 하나가 아닙니다. 허리, 골반, 그리고 내장기까지 연결된 인체 핵심 근육이에요. 속근육이 무너지면 겉근육은 빈 강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요근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장요근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장요근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계속 일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의자에 오래 앉아서 허리가 둥글게 말리고 골반이 뒤로 밀린 자세를 취하면 장요근은 짧아진 상태로 굳어져 버리게 돼요. 비유를 하자면 긴 고무줄을 하루 종일 구부린 채로 두면 나중에 펴도 팽팽함이 사라지죠. 장요근도 딱 그 상태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굳어서 서거나 걸을 때 허리가 빡빡해집니다. 특히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 사무직, 학생들이 이 문제에 취약하게 돼요. 두 번째, 구부정한 자세와 거북목 자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볼 때 고개가 앞으로 쭉 나가서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이때 골반도 뒤로 말리면서 장요근은 늘어난 상태로 약해져 갑니다. 사실 평소 스트레칭과 코어 안정성 운동을 꾸준히 해주셨던 분이라면 장요근의 문제로 인해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장요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되셨다라는 건 나는 평상시에 코어 근육에 대해서 잘 알고 운동해왔어요, 이런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바쁘셔서 못 하셨을 거고 아파서 미뤘을 거고 뭘 해야 될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장요근의 문제로 인해 골반 통증이 왔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만은 할 순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장요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좋은 기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뀌면 됩니다. 장요근은 통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아직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칭, 자세 교정, 운동으로 스스로 재활이 가능하시고, 하지만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무너지고 안 된다면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보수 치료로 장요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코어 근육의 협응, 체형 교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저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0년차 도수치료사로 근무 중인 병원에서도 만성통증 환자를 전담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유튜브 보시고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 중이세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영국 도수
국수치료의학회 정회원으로 선진 의료 시스템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의 장요근이 짧아졌는지 약화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상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알려드린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고 본인의 장요근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해야 할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은 머리로 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운 걸 실천할 때만이 좋아집니다. 어려운 의료 전문 지식을 정말 쉽게 풀어드렸으니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전 오늘 약해진 장요근 강화했어요. 전 오늘 짧아진 장요근 스트레칭으로 풀어줬어요. 이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장요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은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대부분 환자분들의 문제 시작점에 장요근이라는 점을 실제 제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치료 시간에는 치료하느라 설명할 시간이 아까워서 직접 제작하게 된 컨텐츠입니다. 제 환자분들은 무조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영상들 앞으로도 빠짐없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병원비 아끼고 돈 버는 겁니다.